안녕하십니까. 향군 안보교수 임유정입니다. 지난 주간에 있었던 국내외 주요 안보 관련 뉴스를 국내, 미국, 북한, 주변국 순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내 관련 뉴스입니다. 합참은 20일 오전 9시부로 국방사이버 방호태세를 기존 4급에서 3급으로 격상했습니다. 북한의 반복된 탄도미사일 위협이 사이버 영역으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정부의 대러시아 제재 보복 우려로 인한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사이버 방어 태세가 격상된 건 지난해 8월 3일 이후 7개월 만입니다. 국방부는 이날 사이버 방어 태세 격상에 따라 사이버 위협 정보 공유 등 민관군 공조를 더욱 강화하고 국방 사이버 자산에 대한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감시 및 점검을 통해 만반의 대비 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방사이버 방어 태세와 맞물려 국가정보원도 이날 공공분야 사이버 위기 용고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은 미국 관련 뉴스입니다. 미 백악관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4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연쇄적으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와 G7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EU 정상회의에도 참석해 연설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25일에는 동유럽의 주요 나토 회원국인 폴란드를 방문해 안제이 두다 대통령을 만날 예정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이후 처음으로 유럽을 방문하는 것으로 EU 정상회의에선 러시아산 원유 수입 금지 등 추가 경제 제재와 우크라이나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G7에선 러시아의 생명줄인 중국 견제 방안 등이 비중 있게 다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나토 특별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우크라이나를 직접 방문하지는 않지만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댄 군사적, 인도적 지원 거점인 폴란드를 찾아가는 것은 러시아가 생화학 무기는 물론 소형 핵무기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유럽에 대한 나토의 방어 의지를 확고히 하고 푸틴을 겨냥한 강력한 경고를 날리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한 유럽행 비행기로 이동하는 동안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3월 23일 성명에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군이 벌이는 행위를 전쟁 범죄로 공식 규정했습니다. 이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3월 16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전범이라고 부른 지 일주일 만에 나온 미국의 첫 공식 입장입니다. 민간인을 의도적으로 겨냥한 무차별 공격인 점을 지목, 전쟁 범죄의 책임을 묻기 위해 러시아를 상대로 형사 기소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의 성명은 유럽 방문에 나선 바이든 대통령이 3월 24일 벨기에 브뤼셀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과 러시아에 대한 추가 대응을 논의하기에 앞서 러시아를 국제사회로부터 더욱 고립시키기 위한 사전 포석으로도 풀이됩니다. 한편 조 바이든 대통령이 새 주한미국 대사 후보자로 지명한 필립 골드버그 주 콜롬비아 대사가 3월 20일 이임을 앞두고 남미의 대표적 독재자인 베네수엘라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정권을 맹비난했습니다.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에 대해 위협받는 세계 민주주의를 위해 자유진영 국가들이 일치 단결해야 함을 역설했습니다. 중국과의 경제적 협력 확대는 장기적으로 큰 비용이 드는 일임을 깨달아야 한다며 콜롬비아 정부는 미국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고 또 국익에도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는 북한 및 한중 관계에 어떤 입장을 보일지 예상해 볼 수 있는 대목으로 북한 독재 정권을 향해서는 제재 유지 등 강경책으로 일관할 것으로 전망되며 또 한국 정부를 향해 눈앞의 경제적 이익 때문에 중국과의 협력에 매달리는 대신 전통적 한미동맹에 충실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란 추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3월 7일 미 상원 인사 청문회 등 인준 절차를 거쳐 오는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후나 부임할 것으로 보이며 이로써 지난해 1월 해리 해리스 전 대사 퇴임 후 1년 넘게 이어진 주한 미국 대사 공백 사태가 해소되겠습니다. 다음은 북한 관련 뉴스입니다. 북한은 22일 외무성 홈페이지를 통해 미국은 패권주의적 이익을 위해 다른 나라들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일삼으면서 세계를 혼란 속에 몰아넣는 주범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외무성은 누가 연속 5차례 나토의 동쪽 확대를 추동했는지, 누가 우크라이나에서 긴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정세가 통제를 잃고 격화되도록 했는가를 반성해봐야 한다며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옹호하고 미국을 포함한 서방 세계에 비난의 화살을 돌렸습니다. 아울러 미국이 대러관계 처리 과정에서 중국 기업과 개인에 대한 제재 또는 권익 침해를 한다면 중국은 견결하고 힘있게 대응할 것이라는 중국 측 입장을 지지한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연초부터 미국의 행동력 항공모함들을 비롯해 미일 해군의 대형 함선 집단들이 조선반도 주변에 몰려들어 각종 다국적 연합훈련에 광분하고 전략폭격기들이 날아들어 폭격훈련을 진행한다고 맹비난했습니다. 북한은 최근 김성주 유엔 대사와 외무성을 통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원인을 나토의 동진을 주도한 미국의 책임으로 돌리고 러시아와 중국의 입장을 지속적으로 옹호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추가 제재를 채택하는데 상임이사국인 중러가 거부권을 행사해 무산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보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북중러 밀착 현상이 한층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변국 관련 뉴스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4자 평화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우크라이나 대표단은 러시아 측이 제안한 스웨덴 모델을 21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BC 등 외신에 따르면 랴브코프 러시아 외무차관은 러시아 매체 RCB와의 인터뷰에서 중립국 지위가 안전보장 조치와 함께 지금 진지하게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반해 우크라이나의 포듈리아크 보좌관은 우크라이나가 강력한 동맹이 필요하다, 명확히 규정된 안전보장이 필요하다며 러시아가 제시한 중립국 모델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처럼 러시아의 공세가 한 달간 지속되는 가운데 사태의 돌파구를 위해 푸틴 젤렌스키 정상회담 카드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20일 CNN과의 인터뷰에서 나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협상할 준비가 돼 있다. 협상 없인 이 전쟁을 끝낼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크렘린 대변인은 이날 정상들이 말뿐이 아닌 결과를 내기 위해 만날 수 있게 하려면 우선 대표단과 장관들이 할 일을 해야 한다며 러시아의 입장은 비밀이 아니며 공식화해서 우크라이나 협상단에 제시했고 그들의 설명을 기다리고 있다고 강조해 사실상 러시아의 요구사항을 강요하는 모양새입니다. 양국의 평화협상을 중재 중인 터키의 대통령 대변인에 따르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현재 6가지 쟁점을 두고 협상을 진행 중으로 양국은 우크라이나의 중립국화, 군비 축소와 상호 안전보장, 러시아 측이 말하는 탈나치화, 돈바스 지역 독립 인정, 크림반도 러시아 귀속 등에 대해 협상 중이라며 일부 진전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지만 합의를 했다거나 협정이 곧 체결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덧붙였습니다. 전문가들은 푸틴 대통령은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는 수준에 아직 충분히 가깝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보고 있으며 서방 국가들도 러시아의 협상 의지에 회의적인 시각으로 정상회담이 성사될지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향군 주간안보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